잘못하면 김민재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만나서 싸우게 되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기대가 있죠. 그것도 공격수와 수비수이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될까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좋긴 한데 그래서 잘된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긴 하는데 하필이면 그 무대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면 조금 그렇지 않냐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유럽 클럽 대항전 중에 3순위에 있는 3티어 대회입니다. 가장 최고의 대회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 포함을 한 상위권 팀들이 모여가지고 유럽의 진짜 챔피언 누구냐? 이게 챔피언스 리그고. 그 약간 아래 팀들이 출전하는 게 유로파 리그인데 그것도 밑에 있는 팀들이 또 참가하는 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지금 치르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의 터키의 페네르바체는 유로파 리그에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적이 페네르바체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조별리그에서 3위를 차지하게 되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두 선수가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컨퍼런스 리그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만나면 뭐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유로파 리그에 좀 더 오랫동안 남는 게 중요하죠. 터키 무대에서는 뭐 지금 평정을 할 정도로 잘해주고 있죠. 뭐 워낙 그 레전드들 포함을 해서 감독, 뭐 레전설, 해설자 이런 사람들이 김민재 최고야. 이런 평가들도 많이 해줬고 얼마 전에 현지 매체에서는 페네르바체 선수들 이렇게 쭉 분석을 하면서 새로 영입한 선수들 야 정말 4명은 너무 실망스러워. 새로 영입한 선수들 김민재 빼고 이렇게 했죠. 김민재 정말 잘해.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라고 분석을 실을 정도였습니다. 그 4명이 지목당한 이 선수들 좀 문제 있어 라고 했던 선수들이 누구냐. 지금 보면 여기에 공격수 베리샤,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었죠. 팰리스, 미드필더 막스마이어, 그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더 크레스포, 그다음에 윙 쪽에 공격을 보는 디에고 로시. 요 4명은 좀 실망스럽다. 새로 왔는데 로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기회를 잡는 듯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기대만큼은 안 돼. 그런데 정말 김민재는 너무 잘 데려왔어. 제대로 된 픽, 올바른 선택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김민재 선수는 확실히 지금 터키 무대에서 페네르바체에서는 그냥 인정받고 있습니다. 킹정받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터키 리그에서 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유럽 대회에서 잘해주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가 와 다른 나라 리그 그러니까 터키를 벗어나서도 잘하네. 터키 리그에서 괴물 소리 듣는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유로파 리그나 뭐 이런 데서도 이렇게 잘해? 독일 팀, 벨기에 팀 이런 데 만나서도 실력을 좀 입증하네? 이러면 김민재 선수의 가치 나중에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적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어떤 평가들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페네르바체가 유로파 리그에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김민재 선수가 계속해서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팀들과 좀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유로파 리그 D조 현재 순위 한번 좀 보시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2승 1무 무패입니다. 진 적이 없어요. 승점 7점으로 1위 달리고 있고요. 그리스의 명문팀이죠. 올림피아코스는 2승 1패 승점 6점으로 2위입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터키 페네르바체는 승리가 없어요. 2무 1패. 진 건 한 번이긴 하지만 승리 없이 그냥 무승부만 2번. 승점 2점으로 3위입니다. 벨기에의 엔트워프가 역시 승리 없이 1무 2패로 승점 1점 꼴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유로파 리그 조별리그는요. 이게 32개 팀이 8개 조로 나눠져서 이제 치르게 되는데 요 조에서 1위를 하게 되면 16강으로 직행을 합니다. 조 2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기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 3위 한 팀들 있죠. 여기 내려와서 여기랑 플레이오프에서 거기서 이긴 팀이 또 이제 16강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 2위를 해야 다음 라운드로 좀 갈 수 있는 건데 조 3위 현재 페네르바체에 요 조 3위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바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뚝 떨어져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치르고 있는 그쪽에 가서 뭐 일정이나 이런 거 좀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되면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유로파리그에서 그냥 팀 꼴찌하면 조에서 꼴찌하면 그냥 탈락입니다. 현재에서 페네르바체가 3위이기 때문에 순위를 좀 더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토트넘도 컨퍼런스 리그에서 조 3위네요. 지금 뭐 레나구, 무라, 비테세 이런 데와 지금 한 조에 있는데 여기도 또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도 3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 일정이 좀 중요해요. 페네르바체는 유로파 리그에서 금요일 새벽 5시입니다. 토트넘 경기하고 시간은 똑같아요. 5시에 벨기에 앤트워프로 원정 경기를 가서 조별리그 4차전을 치러요. 같은 시간에 토트넘은 비테세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역시 조별리그 경기를 갖게 됩니다. 콘테 감독이 왔는데 아마 지금 워크퍼밋 문제 때문에 정식으로 이 경기를 지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부임을 한 거는 맞기 때문에 분위기가 전환된 상황에서 토트넘은 어떤 경기 할지도 궁금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네르바체가 좀 급해요 지금. 만약에 이번 벨기에 원정에서 진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조 2위 안으로 올라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도 지금 2위인 올림피아코스하고 승점이 4점 차인데 이 경기에서 진다? 그러면 남은 팀들은 앤트워프는 승점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고 뭐 프랑크푸르트와 올림피아코스의 맞대결에서 누군가 승점을 더 챙기겠죠. 이러면 이 경기 이번에 경기 빼면 이제 남은 경기 2경기 남거든요. 그러면은 역전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민재 선수가 유로파리그에서 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더 멋진 자기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일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페네르바체가 흐름은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페네르바체가 진짜 터키 리그에서 너무 좋았잖아요. 시즌 초반에. 최소 실점팀, 수비 정말 강하게 뭐 실점 웬만하면 내주지 않으면서 계속 지지 않는 경기 하면서 1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위가 7위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 터키 리그에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유로파 리그까지 포함을 하면 최근 4경기 공식 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1무 3패예요. 너무 안 좋죠? 그러면서 실점도 너무 많아요. 최근에. 최소 실점 팀이었는데 최근 리그 3경기만 놓고 보자면 7실점이에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의 터키 리그에서의 분위기도 좀 반전해야 되고 유로파 리그에서 다음 라운드로 가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새벽 경기, 금요일 새벽 경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단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기 그 앤트워프하고 지난달 22일에 페네르바체가 홈 경기를 치렀어요. 근데 그때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죠. 그때 막 치고받았던 그런 경기인데 경기 시작하고 한 2분이 있었나요? 앤트워프의 사마타에게 일격을 좀 얻어맞아가지고 끌려가다가 에네르 발렌시아가 2골 때려넣으면서 2대1로 역전을 했는데 후반전에 제리켄스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결과적으로 2대1로 비겼습니다. 이게 아쉽죠. 사실 여기서 이겼다고 한다면 2위를 추격을 하면서 계속 좀 갈 수 있었는데 자 그래도 어쨌든 이번 경기 중요하고 그리고 이 경기는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는 원정이기 때문에 일단 수비에 대한 그 중요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달 20일 이 두 팀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페네르바체 홈 경기 때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보시면 자 어때요? 페네르바체의 수비 라인 선수들의 평점을 한번 좀 보세요. 평점을 좀 보시면 골키퍼 포함을 해서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평점이 페네르바체 선수들이 좀 낮죠. 왜냐하면 어려웠으니까. 지금 골을 넣었던 발렌시아라든지 미드필더 쪽 선수들 좀 빼놓고는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페네르바체가 부상의 공백이 좀 많습니다. 3백 김민재 선수가 이제 3백의 센터를 맡게 되는데 그 3백 앞에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브라질 출신의 그 대표도 했던 베테랑 미드필더죠. 루이스 구스타브가 약간 지금 부상 여파 때문에 어떨지 모른다. 몸 상태가 지금 풀핏이 아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백스리의 또 한 축을 보는 아지즈도 부상으로 뛰기 어렵다. 이번 경기.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주전 골키퍼가 알타이 있잖아요. 알타이가 이번에 지금 이렇게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 텐데
부상당해가지고 깁스한 사진 좀 올려놨죠. 그래서 지금 21살의 대신 어린 골키퍼인 베르게 웨제르가 이 경기를 나올 공산이 높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그러니까 진짜 악재가 많네. 외질도 약간 부상 여파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질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활약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뭐 명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나왔다가 뭐 들어간다든지 출전 시간이 굉장히 좀 적게 주어졌습니다. 외질도 안 좋고. 그다음에 공격 쪽에 에네르 발렌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 여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떼고 지금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파트너, 백스리의 파트너도 지금 부상이고 아지츠, 앞쪽에 구스타프도 좀 못 뛴다고 한다면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번 맞대결 엔트워프하고 페네르바체 경기에 김민재 선수의 히트맵 하나 띄워드릴게요. 지금 뭐죠? 굉장히 전진해서 히트맵이 많이 되어 있죠. 거의 미드필더의 좀 히트맵이 나오는데 하프라인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넓은 공간을 커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페네르바체의 전술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전진해가지고 상대를 좀 누르죠. 그래서 원래는 수비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이 팀이. 이런 스타일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의 부상자가 집중된 페네르바체는 특히나 이번에 원정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키는 경기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약간 불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페네르바체도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게 승점 1점 얻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이번에 뭐라 할까요? 역할? 하중이 좀 큰 경기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잘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후스커워드에서 이번 금요일 경기 예상 선발 라인업 하나 좀 띄워드릴게요. 보면 진짜 확실히 페네르바체가 그동안 뭐 주전급으로 안 뛰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외질도 지금 이 예상 명단에 없고 전방도 좀 바뀌어 있고 미드필더도 구스타프가 지금 없죠. 그다음에 그러면 백스리는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살라이, 그다음에 티살랑, 그다음에 골키퍼도 이제 외제르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운 어떤 조합 속에서 김민재 선수가 꼭 이겨야 되는 원정 경기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해줄까? 그런데 뭐 이런 경기에서 잘해주면 진짜 잘하는 거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 물론 엔트워프도 지금 로마라든지 칼리아리 이런 이탈리아 무대를 휩쓸었었던 미드필더 나인골란 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좀 뛰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도 좀 힘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서로가 약간의 조금 뭐 차포떼고 하는 경기 느낌도 있다. 이럴 때 페네르바체가 반전하면서 유로파리그 첫 승리와 더불어서 마지막 이 16강 진출을 위한 끈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내려가서 근데 3위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4위하면 그냥 탈락이고 3위를 해야 그래도 갈 수 있는데 혹 토트넘을 만날까? 이게 이번 주 금요일 새벽 5시에 결정됩니다. 진짜 마지막 사실상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오래 해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